안녕하세요. 주렁코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한 논문인데 제가 쓴 논문이라서 그냥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논문이라는 게 보통 컨퍼런스나 저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근데 딥러닝, 뭐 AI 이쪽에서는 사실 컨퍼런스가 좀 더 활발히 이제 출판이 됩니다. 물론 저널 중에도 유명한 거 있고 이 학회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다뤘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출판한 그 논문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ACL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산 언어 학회라고 해가 협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어 처리를 전문적으로 이제 출판하는 어떤 기관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ACL, 뭐 EMNLP, 그다음 뭐 NAACL 이 정도가 엄청 유명한 컨퍼런스입니다. 탑티어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ACL, EMNLP, NAACL. 뭐 그 외에도 EACL도 유명하고 AACL은 이제 올해 아니죠. 2020년 작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고 파인딩스도 EMNLP에 이번에 붙어가지고 나온 자매지 같은 느낌이죠.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나왔고 뭐 나머지 것들도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논 ACL이라고 해가지고 ACL이 아닌 이제 학회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코링 유명하고 그다음 IJCNLP는 이제 보통 단독으로 학회를 연다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는 ACL 이벤트하고 붙여가지고 같이 엽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유명하고 뭐 LREC라고 하는 어떤 소스 그 어떤 평가 데이터셋 같은 것도 있잖아요. 데이터 이제 출판하는 릴리즈하는 그런 유명한 학회고요. 뭐 RNALP도 있고 뭐 나머지 것들도 이제 덜 유명하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판한 논문은 이제 탑 티어에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상 한번 낸 논문인데 시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페셜리스트 인터레스팅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학회나 뭐 워크샵 뭐 학회나 워크샵인데 컨퍼런스나 워크샵인데 어떤 특정 주제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시면 뭐 DIAL 이거는 다이얼로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그 그룹의 DIAL이라는 거는 이 다이얼로그나 디스코스에 관련된 논문들만 받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른 학회들은 전체적인 분야를 다 봤거든요. 뭐 생성도 봤지만 뭐 프로세싱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정 인식 뭐 MRC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받는다 보시면 되는데 이 시그스는 한 가지 분야 혹은 뭐 한 가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되게 소규모 분야만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둔 학회나 뭐 워크숍 같은 것들인데 이 제니라고 하는 게 제너레이션이에요. 저는 이 제너레이션에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게 INLG라고 하는 그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학회가 있거든요. 이 학회에서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제 논문이고 이 논문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기술적인 건 크게 안 다루려고 했는데 그냥 기록 삼아 남겨 두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건데 이건 논문이고 궁금하신 분은 이거 직접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학회에서 그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LG라고 하는 이제 학회에서 낸 거고요. 잠시만요. 낸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스크립트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인트로덕션, 뭐 메서드, 익스페리언트, 애널리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논문을 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 그냥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중간중간 멈춰서 이 스크립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태스크예요. 그 음식은 이제 맛 없다. 에다가 어떤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이스트리스라고 하는 어떤 네거티브한 게 있잖아요. 이 네거티브한 걸 없앤 다음에 파지티브한 걸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속성은 바꾸고 컨텐츠는 유지한다.
컨텐츠 유지하고 속성을 바꾼다. 스타일은 바꾼다. 여기서 스타일, 속성 이런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테이스트리스, 뭐 딜리어스. 제가 이 연구를 한 게 이렇게 단순히 센티멘트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연령대 있잖아요. 뭐 20대 용어를 뭐 40대로 바꾼다거나 뭐 남자를 여자로 바꾼다거나 뭐 존댓말을 반말로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스타일만 바꾸려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긍부정을 바꾸는 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할 때 이제 제 아이디어나 어떤 논문이 괜찮다고 입증을 하려면 남의 논문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센티멘트에서 저도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걸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센티멘트일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방식이 진행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데이터의 이제 태스크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푸드 이스 테이스트리스랑 더 푸드 이스 딜리셔스라고 그냥 매칭이 되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처럼 그냥 부정 문장은 뭐 이렇게 한 뭉텅이 있고 긍정 문장은 한 뭉텅이가 있습니다. 논패러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매칭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어드버설 트레이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 어드버설 트레이닝이라는 거 하면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떤 어드버설의 어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델이 이제 긍정 부정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류할 때 헷갈리게끔 하는 겁니다. 이 헷갈리게 해서 좋아지는 게 왜 헷갈리게 하냐? 모델 잘 작동하는데 헷갈리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중간에 표현되는 벡터가 헷갈리게 되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어떤 모델이 이거 부정이라고 했을 때 부정이 어떤 중간에 어떤 표현으로 표시가 된 다음에 벡터로 이 벡터로부터 이제 긍정이 되는데 이 중간에 표시되는 벡터가 헷갈리게끔 만들어주면은 이 긍정으로 바꿀 때 좀 더 쉽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안 해주면 이 중간에 표현되는 벡터가 부정문이니까 이 긍정으로 바꿀 때 그걸 없애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어떤 영향을 없애려고 어드버설 트레이닝 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셔도 되고 그냥 이런 연구 라인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연구 라인은 이젠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걸 직접 해봤을 때 상당히 학습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게 잘 로스가 수렴 안 하고 뭐 튀는 형상도 발생하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논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방법들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토인코더식으로 하는 방법이 2.1, 2.2는 그냥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없애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어 단위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벡터화해서 벡터에서 이렇게 갈 때 하지 말고 벡터로 보내기 전에 이 테이스트 리스트를 없앤다는 겁니다. 저는 2.2번이라는 거 방법을 이용했고 그냥 모델 그림 잠깐 보시면 이 테이스트 리스트에서 이걸 없앤 다음에 더 푸드 이스가 남으면 여기서부터 딜리스를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냐? 이걸 어떻게 없애냐면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는데 보통 어텐션 스코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없앨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딜리트 프로세스라고 제가 제시한 방법은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한 토큰이라는 게 이게 디스크리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를 없애보고 뭐 푸드를 없애보고 이스를 없애보고 이렇게 하나씩 토큰을 없애보는 거예요. 뭐 단어라든지 그런 걸 없애봐서 이 클래시파이어의 확률이 많이 변하면은 그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간주한 거죠. 실제로 직접 해보면 이 테이스트를 없애면은 더 푸드 있으면 남잖아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확률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원래 부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아냅니다. 이거를 이제 근데 무한정 반복하면 안 되고 적절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컨텐츠가 유지되게끔 하고 프로버빌리티가 너무 떨어져도 뭐 너무 차이가 안 나면은 이제 중지하라는 조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코더를 이용해 생성하는데 이 디코더는 GPT-2를 이용했고 뭐 이렇게 스페셜 토큰 스타일이나 뭐 스타트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는 뭐냐면 이거가 학습 과정이라고 하면은 작동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논패러럴 데이터 세트니까 이게 무엇을 생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레이블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면
그 여기서 더 푸드 이스에서 사실은 긍정을 넣어가지고 긍정 문장을 생성해야 되는데 부정을 또 줍니다. 원래 속성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이 생성되게끔 하는 이제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긍정 속성을 넣어서 긍정 문장을 생성하는데, 이 문장에서 그 스코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클래시파이어를 또 태웁니다. 거기서 클래시파이어를 또 태워가지고 이게 긍정으로 분류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두 개인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 거고요. 첫 번째 로스는 이제 말한 것처럼 소스 스타일을 그대로 넣어줘가지고 본 원래 오리지널 센텐스가 생성되는지를 이제 리컨스트럭하는 이제 로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컨텐츠 토큰들에다가 타겟 스타일 넣어가지고 생성하는 문장이 을 다시 클래시파이어 또 태웠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속성이 변했냐 그걸 하는 거죠.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 디스크리펀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줄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했습니다. 뭐 그래서 옐프 아마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수행했고, 이 휴먼 레퍼런스는 이걸 사용했고 오토매틱 이벨 4개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보통 셀프 밸류, 휴먼 밸류, 뭐 어큐러시 그리고 데이터 ppm 정도만 사용하는데, 저는 이 두 개를 더 추가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왜 추가하는지를 이렇게 왜 많이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휴먼 이벨루에이션은 이제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라고 하는 데서 돈 주면 이제 외국인들이 해주거든요. 그걸 이용했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제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능이 남들에 비해서 뭐 월등히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막 탑티어를 노리고 쓴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실험하는 느낌으로 쓴 건데, 당연히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발견점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게 다른 논문들의 어떤 알고리즘들인데, 이 논문들에 보면 이 성능들이 유독 하나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크로스 얼라인드라고 하는 건 버트 스코어가 좀 낮게 나오고, 뭐 스타일 인베딩 이런 거는 클래시파이어가 8.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50이 그냥 찍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렇게밖에 성능이 엄청 낮고, 뭐 리트리브 온리, 뭐 팩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거는 G 밸류가 엄청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이 꼭 단점이 하나씩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논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꼭 어디선가 뭔가 단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했고,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제시한 어떤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성능이 낫배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낫배드한 게 제 것만 있냐라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다른 것들도 낫배드한데, 이게 데이터 두 개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데이터 두 개에서 낫배드한 건 제 거랑 이 듀얼 제 거하고 듀얼 RL 두 개밖에 없다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듀얼 RL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진행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논문 그 듀얼 RL 논문에서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었고, 이 듀얼 RL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모델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투 파지티브랑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한 모델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모델을 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듀얼 RL을 그냥 포함하더라도 이 스테이블한 상황이 거의 안 나온다. 근데 제 거는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면 이제 레퍼런스 같은 거 직접 해봐도 이제 스테이블 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한 것만, 그러니까 이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 가지고 베스트 시스템은 절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은 문제점이 항상 있다. 그래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휴먼 이밸류에이션은 코스트가 비싸고, 이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 그 걸러내는 조건이 불안정한 시스템들을 걸러낸다는 건데, 이 너무 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걸러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 직접 해봤거든요. 이걸 직접 해보면은 제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불안정한 시스템들은 실제로 그 항목에서 약간 낮게 나오긴 합니다. 좀 덜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빨간 점들이 낮다는 건데, 야, 빨간 박스가 이제 제가 유추한 것만큼 낮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약간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 나머지 시스템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 주장이 뭐 입증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고, 그렇다면 제 모델이 왜 안정적이냐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를 써야 된다라는 것과 딜리트 앤 제너레이트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어드버스 러닝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딜리트 앤 제너레이트를 써야 되고, 그 제너레이트 할 때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고, 템플릿을 써서 이제 생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도 별로다. 뭐 별로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삭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토큰들을 삭제할 때 어텐션 스코어로 삭제하는 것보다 다이렉트하게 제가 한 방식대로 이제 삭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데이터 디펜던시가 좀 있고, 이게 논문에 최종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고 이런 거는 그게 수많은 데이터로 이제 해봐야 좀 더 정확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라는 거는 계속 나올 것이고, 제가 읽는 모든 논문을 다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실험을 했고, 레이던트 스페이스 워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스타일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뉴트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뉴트럴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모델을 링을 했고, 학습도 뉴트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속성을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는 뉴트럴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직선으로 있고 그 중간을 딱 찍으면 뉴트럴이 돼야 되는데 뉴트럴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 컨트롤링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을 저는 여기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줘야 정확한 혹은 더 좋은 스타일 컨트롤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제가 제시한 방법에서 좀 안정적이면서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안했고, 그 이유들로 여러 이제 실험적으로 이러한 것들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컨트롤링을 방금 말했듯이 해줘야 그 레이턴 스페이스 워킹을 고려해줘야, 중간 지점을 고려해줘야 좀 더 좋은 스타일 컨트롤링이 될 것 같고, 이 모델의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한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인데 제 기타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코딩을 한 지 좀 손을 놔가지고 제가 코드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린 게 아니고 해가지고 깔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이슈로 두 분이 이때까지 질문해 주셨는데 뭐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논문 소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